네, 오늘은 이제 컨디셔널부터 그 바이노미얼까지 이제 볼 건데, 자, 일단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조건을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x2가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x2가 있는데 x1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주어졌을 때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조건부고 컨디셔널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인트 컨디셔널이라고 하면은 여기 쪽이 여러 개인 거죠. 여러 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의 PDF가 어떻게 되냐면, 네, 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분자 쪽은 두 개 다 해당되는 거, 분모 쪽은 이제 조건 쪽에만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 어디죠? 잠시만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썼던 거를 생각을 하면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오류. 예, 그래서 어쨌든 조건부 확률을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모에 오는 거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덴서티가 양수다라는 게 꼭 나와줘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뭐 간단하죠. 밑에 게 중요한 건데, 일단 여기 이렇게 컨디셔널 PDF가 나오고요. 컨디셔널 PDF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요거에 대한 기대니까 그 값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적분은 어디에 대해서 한다? 조건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x1이 어떤 거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게 맞겠죠. x1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additivity. 음, 자, 랜덤 벡터가, 이거 그냥 선형대수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이렇게 요 K1, K2라는 스칼라로 묶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따로따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Y1과 Y2가 어떤 X1과 X2라고 하는 랜덤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게 그대로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어 X1과 X2를 같이 받는 거니까, 요 K1 Y1 플러스 K2 Y2에 대한 PDF로는 뭐를 써야 되냐면, X1과 X2에 대한 조인트 PDF를 써야 돼요. 일단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fx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x 곱하기 fx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x라는 거는 그 expectation을 구하고자 하는, 그 쉽게 말하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앤데, 여기서는 그게 k1 y1 플러스 k2 y2니까 그게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곱해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k1, k2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 놓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 이렇게 됐더라.
거죠.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이거는 우리가 y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y의 y1에 대한 그 PDF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y1 자체가 x1과 x2 두 가지를 받았을 때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PDF로 보면은 이게 두 개를 받으니까 적분이 두 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냥 y1에 대한 평균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거를 굉장히 이제 어려워할 텐데 한번 봅시다. 일단 증명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자, x2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된다. x2 곱하기 x2에 대한 PDF를 곱한 거를 적분을 한다. 뭐 여기까지는 당연하죠? 그다음에 x2에 대한 PDF는 어떻게 구하냐면 x1과 x2에 대한 조인트 PDF에 대해서 이거를 x1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함으로써 그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다 분명히 이해를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는 어렵지 않은데 자 1번 x2가 일단 안으로 들어간 거죠. x2가 안으로 들어갔고 조인트는 우리가 x1으로 나눠주면 이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양변의 x1의 PDF를 곱해주면 이쪽은 이렇게 소거가 될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얘랑 얘로 나눠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curly bracket 안에 있는 게 x2 given x1에 대한 expectation 값인 거고 아까 우리 봤던 그 공식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fx1에 대해서 적분을 했는데 그게 또 평균 한 번 더 씌워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마 헷갈리는 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어, 이렇게 expectation of x2 given x1이라는 게 쓰여지면 여기서 변수가 어떤 거예요? expectation of x. 변수는 x1입니다. 네. x1이 변수예요. 얘가 변수입니다. 왜 얘가 변수냐? 자, 볼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교에 학생이 있어요. 저는 원래 통계학과 이제 경영학과에서 경영이라고 할게요. 자, 경영학과 학생이 있는데 뭐 20학번 이 학생들을 제가 반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죠. 경영은 5반까지 있거든요. 뭐 2반, 5반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x1이에요. 반이. 그러면 x2는 뭐야? 성적이라고 해볼게요. 학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조건부로 주어지냐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봐요. 표준 정규분포.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로 가능한 값이 뭐가 있어요? 1도 되고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00 확률이 적어서 그렇지 뭐 마이너스 뭐 5만 플러스 뭐 9만 9천 다 된단 말이에요. x의 이제 범위는 실수 전체가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이 정해진 범위 이걸 서포트라고 하잖아요. 이 서포트에서 어떤 확률에 따라서 특정 값을 가지게 되는 건데 얘가 어떻게 조건부로 주어지지라고 한다면 x1은 우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x1이 뭐 1이다. x1이 뭐 5다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된 상태라는 거죠. 조건부가 들어간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보다 보면 조건부를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봤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거를 조금 더 친절하게 표시를 해준 거죠. 대문자 x1으로 표기된 확률 변수의 값이 소문자 x1으로 딱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X1은 랜덤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X1이 얼마다라는 정보가 딱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시 성적 예시를 들면은 X1은 1이라고 주어졌을 때 X2에 대한 평균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성적 평균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1이 만약에 5로 주어지면 5반의 성적 평균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게 뭐예요? 뭐가 바뀌죠? 얘가 바뀌죠, 얘가. 몇 반 성적 평균. 몇 반 성적 평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변수는 뭐냐면 요 기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x2 기분 x1에서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x2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x2 기분 x1이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는 expectation이 씌워진 형태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x2 부분이 marginalization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을.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평균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PDF를 구할 때 누구의 PDF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X1 부분에 대한 PDF를 구한 거죠. 왜냐하면 expectation 주어졌을 때 그 변수 부분의 X1 그러니까 given condition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자, 내가 경영학과 학생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성적 평균을 구해도 되죠. 그게 좌변이죠. 성적 평균. 우변은 뭐예요? 각 반별 평균을 구해서 다시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평균은 평균인데 반별 평균에 또 평균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에서 또 평균을 내갖고 전체 평균을 알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됐죠? 넘어가 괜찮죠? 그 다음에 이 EVB, EV 이거를 사실 EV라고 하는데 뭐 토탈 베리언스 공식이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EV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재평평제를 많이 EV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거는 사실은 이 증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테크닉적으로 써먹고 그다음에 이 티오렘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통계 방법론 들으셨나요, 다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통계 방법론에 보면 아노바라는 게 나오죠. 아노바가 뭐예요? 네, 분산 분석인데 of 네, variance죠. analysis. 어, 이런 갑자기 헷갈리지. 대문자랑 섞어 쓰려고 하니까. 아,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노바거든요. 그럼 아노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집단이 있어요. 어떤 두 코홀트가 있는데 이 두 코홀트가 X, Y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게 분산 분석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 알아도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분산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 내에서의 분산이 있겠죠. 그다음 Y 내에서의 분산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 X랑 Y 간에도 분산이 있을 거죠. 이거는 공분산의 형태겠죠. 얘가 같으면 비슷하면 X랑 Y를 같은 집단으로 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분산 분석에.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공식이.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아까의 예시를 계속 가져올게요. x2가 성적, x1이 반. 그러면은 x2 학생들의 성적의 분산을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 볼까요? x1이 주어졌을 때 x2의 분산이면은 이건 뭐예요? 일반 성적 분산부터 5반 분산까지 될 수 있겠죠. 5반 성적 분산. 그것들을 평균을 낸 거죠.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각 반대 분산의 평균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각 반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 반에 대한 얘기를 모아놓은 거다. 익스펙테이션을 취함으로써 모아놓은 거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 거는 뭐예요? x1이 주어졌을 때 x2의 평균이니까 일반 성적 평균, 이반 성적 평균. 그러니까 각 반 평균의 분산인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 간의 분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산을 어떻게 한 거냐면 각 반 내에서의 분산이 있을 거고 반 간의 분산이 있을 건데 이 두 번째 텀이 반 간의 분산인 거고 왼쪽 텀은 반 내의 분산인데 그럼 반 내의 분산은 우리 예시에서는 다섯 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익스펙테이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성적 분산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아노바에서 얘기하는 그 아이디어랑 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직관을 드리면 그렇고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이건 하지 맙시다. 그래서 증명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 들었을 때 기준으로 증명이 이해가 안 되진 않았거든요. 수업을 들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가 직관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죠. 사실 이거는 요 공식에서 이 똑같은 거를 더하고 빼요. 왜냐면 더하고 빼면은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 b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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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덩이로 쪼개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세 가지로 쪼개진 상태에서 음,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해요? 이거를 쓴다 이거죠. 아이디어로. 볼까요? 정말 그런지? 자, 익스펙테이션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거의 제곱이 궁금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가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부를 걸어줘요. 평균 내에서. 평균 내에서 조건부를 걸어줬죠. 그 다음에 평균을 하나 더 씌우면 끝나죠.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그쵸?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x2가 되는 거고 x1이라는 어떤 조건부가 걸린 거죠. 그래서 평균이 두 번 늘어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제 똑같이 했는데 지금 오른쪽도 다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죠. x1을 이제 조건부로 걸어주는. 그쵸? 왜 그런가 하면은 음, 요게 2x2니까 위에랑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도 이제 요 부분 음, 요 부분에서 이제 똑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아랫부분은 날라가 갖고 요것만 남더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증명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자기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할 게 많아서 오늘 시간은 짧고. 그다음 이제 MGF. 자, MGF를 복습하면 자, 요렇게 생겼죠. 그다음에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번 MGF는 무슨 역할이냐면 정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모먼트 제너레이팅이잖아요. 모먼트 정률 제너레이팅 생성 펑션 함수. 그럼 역할이 뭐냐? 이거를 t 자리에 그냥 0을 넣으면 뭐가 되죠? 네. 한 번 미분을 하면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EX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률이라고 부르거든요. EX, EX 제곱, EX 세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랜덤 베리어블은 MGF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모든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시 디스트리뷰션은 없어요. 코시 디스트리뷰션이 뭔지는 알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건 이제 1차원짜리고 4차원짜리 랜덤 베리어블 여기서는 이제 n차원으로 주어졌는데 x1부터 xn까지 얘네들의 이제 조인트를 하면 이제 하나로 묶은 거잖아요. 그거의 MGF는 뭐냐? defined 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외우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음, 자, t를 t1부터 tn이라고 하고 그다음 x도 똑같이 x1부터 xn까지 이런 n차원 벡터 형태로 표기를 하면 이걸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 프라임은 저 짝대기는 트랜스포즈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닷 프로덕트의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다는 거. 간단하게 표기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저렇게 조인트 MGF가 주어졌는데 딱 하나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면 우리가 그냥 PDF만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나머지에 대해서 다 적분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MGF는 어떻게 하면 된다? 관심 없는 거 그냥 다 0 집어넣으면 된다. 훨씬 간단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N개가 있는데 그중 두 개에 대한 조인트만 구하고 싶어. 마찬가지로 관심 없는 거 다 0 넣으면 된다. 근데 PDF였으면 관심 없는 걸 다 적분을 해줬어야 되죠. 모든 범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아, 코베리언스가 코베리언스가 뭐죠? 네, 공분산. 공분산은 뭐냐면 분산을 그냥 여러 개로 일반화를 한 거죠. 분산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수리통략 문제를 풀 때 분산보다는 코베리언스로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define라는 거는 정의니까 그냥 여러분들 알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된다. 조금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 자 보세요. x가 있어요. 근데 x에서 우리가 그 expectation을 뺐다는 거는 위치를 재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의 분포가 이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럼 뭐 한 평균이 뭐 요쯤 되겠죠? 그러면은 저거를 expectation을 뺐다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저거를 평균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밀었다는 거예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 없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옮겨질 거라는 거죠. y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expectation을 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적을 한 거랑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분산이 크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낮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는 뭐냐면 코베리언스를 갖다가 분산의 루트 씌운 걸로 나눠서 범위가 항상 어떻게 되게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머물게끔 조정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더 비교하기 더 편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 밑에 다 하고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에 자 x랑 y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x에 대해서 리니어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리니어하다라는 거는 1차 함수처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요게 성립한다. 그렇다는 거는 리니어하지 않으면 저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도 보면은 이렇게 a 플러스 bx로 리니어 폼을 가정을 하고 그냥 그대로 전개를 해주면 돼요. 자, expectation of y given x라는 거는 expectation of a 플러스 bx가 되니까 a랑 b는 상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뮤2와 뮤1 간의 관계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x를 한 번 더 곱하면 요렇게 이제 EXY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당연한 게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게 이렇게 된다. 자, 이 괄호 안에 식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평평제에서 나온 거죠. 제곱의 평균은 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분산 플러스 평균의 제곱이 제곱의 평균이다. 그냥 이제 옮겨놓은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expectation of x는 뮤1, expectation of y는 뮤2. 코베리언스는 이거죠. 왜냐? 코베리언스를 루트 분산, 루트 분산으로 나눈 게 correlat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rho인데 코베리언스가 그러면 correlation 곱하기 루트 분산인 거잖아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루트 분산은 그냥 시그마 하나짜리겠죠.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요 관계식이 나왔죠. 우리가 식이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A와 B에 대해서 계산을 연립을 해보니까 A가 요렇고 B가 요렇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자, 요 공식은 뭐죠? 그 아까 if에서 나온 거죠. 요거 옮기면 우리가 expectation of 이걸 알잖아요. 이게 뭔다? A 플러스 bx. 근데 우리가 A랑 B를 A가 뮤2 마이너스 로 곱하기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 곱하기 뮤1 B가 로 곱하기 시그마 1분의 C2라는 걸 아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어차피 베리언스 A 플러스 BX는 B제곱 베리언스 X고 더해져 있는 건 날라가니까 요것만 제곱돼서 나오고 나머지 다 날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베리언스 X가 시그마 1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캔슬 아웃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됐더라. 자, 그다음에 공분산 행렬. 자, x1부터 xn이 주어졌을 때 공분산 행렬은 뭐죠? 자, 다이애고널 값은 대각선 값은 그냥 베리언스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프 다이애고널 값은 뭐예요? 대각선이 아닌 값.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1, 2라는 거는 코베리언스 오브 X1과 X2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외워버리면 헷갈리거든요. 왜 헷갈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건데 어떤 시그마는 제곱 붙어 있고 어떤 건 안 붙어 있으면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헷갈리냐면 저도 헷갈렸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왼쪽 거는 제곱 붙어 있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거니까 명백하게 분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그마 1, 2는 없으니까 아 저건 코릴레이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했었거든요, 저는. 한번 헷갈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코베리언스 외우세요. 제가 아까 다 코베리언스만 쓴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자신의 분산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간의 코베리언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 안 헷갈리고 외울 수 있죠. 아, 공분산 행렬이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니까 그냥 무조건 코베리언스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더 안 헷갈리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메트릭하죠. 왜냐하면 시그마 i 제곱은 시그마 j i니까. for all ij.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혹시 그 여기에 있는 AI 같은 거에 관심 있는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similarity 유사도. 그러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뭐냐면 어떤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b가 주어졌을 때 얘네 간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뭐 내적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내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적은 내적인데 이거를 어, 이 뭐라고 하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내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2면 이 자기 자신의 그 길이가 루트 5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루트 5니까. 그러면은 요 값은 루트 5로 나눈 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 1이 나와버리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똑같이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B랑 내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랑 같냐면 코사인 세타랑 같아요. 그쵸? 내적을 우리가 배우면 선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대나 뭐 고등학교 때 벡터 하면 그럼 우리가 1,2니까 뭐 A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그럼 뭐 B는 2,1이라 할까요?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A랑 B의 길이가 똑같아진 거잖아요. 1로.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세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비슷하다는 거 여기 각도가 작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시밀러리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적인 내적인데 이름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인 거는 뭐 우연인지 의도한 건 제가 역사는 몰라서 이게 어떻게 고안된 건지 코사인 값이랑 똑같으니까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릴레이션과 똑같습니다. 왜냐? A, B가 자 A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평균을 빼므로써 그 이제 위치가 평균이 0이 되게끔 노멀라이즈드 된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상태에서 A랑 B를 내적을 하면 얘가 공분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자기 자신에 대한 거는 당연히 코베리언스 오브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베리언스가 되겠죠. 제곱이. 근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에 대입해 보면 코릴레이션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이 해서 코베리언스, 얘가 이제 루트 분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릴레이션과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념이고 우리 코사인 세타 값이 어디서 움직여요?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움직이죠? 그럼 당연히 코릴레이션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여야겠죠. 같은 거니까. 뭐 혹시 교수님이 뭐 이런 거 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적분 배운 애들이 그거니까. 사실 이거 낸다고 해서 뭐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인디펜던스는 뭐냐면 조인트 PDF가 각각에 대한 걸로 이렇게 분해가 되면 인디펜던스고 그다음 이제 뮤추얼리 인디펜던스는 n개가 주어져도 그 각각에 대한 걸로 다 쪼개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뮤추얼리 인디펜던스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개념이니까. 그다음 이제 X1과 X2가 있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도 쪼개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인디펜던트 하면. 그래서 이제 공식을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안에 거 곱하기 지금 우리가 x1과 x2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고 같이 이루어지니까 조인트 PDF가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인디펜던트 하니까 조인트 PDF가 그냥 PDF 곱으로 쪼개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니까 쪼개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인디펜던트 하면 익스펙테이션도 쪼개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뮤추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이게 그냥 인디펜던트 개념을 n개로 일반화 시킨 거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x랑 y가 인디펜던트하면 이렇게 요자로 쓰는 게 인디펜던트라는 뜻이에요. 익스펙테이션이 분리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코베리언스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코베리언스가 0이면 인디펜던트 합니까? 네, 그래서 동치관계다. 그다음에 조인트 MGF. 자, 여기 있는 증명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더 직관을 드리자면 자, MGF와 랜덤 베리어블은 1대1 매칭이죠. 있다면 이 MGF가 있다면 그러니까 MGF가 똑같으면 같은 랜덤 베리어블을 의미하는 거고 랜덤 베리어블이 같은 랜덤 베리어블이면 그 상응하는 MGF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1대1 함수 1대1 매 1대1 코리스폰던스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동치 관계로서 이 TI니까 XI에 대한 거겠죠. XI에 대한 PDF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MGF는 마지널라이제이션 할 때 관심 없는 거 다 엮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이 PDF들을 다 곱한 거랑 똑같죠? 그럼 좌변은 뭐예요? 조인트 MGF니까 거기에 1대1 대응하는 건 조인트 PDF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 아까 올라가서 인디펜던트 정의가 뭐였죠? PDF가 쪼개지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요 MGF와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할 때 1대1 대응한다라는 게 알려졌다면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로 증명을 끝낼 수 있죠. 1대1 대응된다는 건 한쪽 관계가 아니라 양쪽 관계니까 동치 관계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뭐 아래 증명을 안 봐도 되죠. 아래 증명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됐죠?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빠르게 해볼까요? 자,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아까 뭐냐면 제가 상수 곱하기 랜덤 베리어블 플러스 상수 곱하기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1차 함수처럼 a 플러스 bx 같이 묶여져 있는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뭐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럼 t가 만약에 summation of ai xi래요. 1부터 n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expectation을 씌우면 어떻게 된다? 상수는 나오고 랜덤 베리어블끼리는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 다 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자, 이제 분산 쪽. 공분산으로 보는 게 계산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냥 분산보다. T는 AIXI 서메이션, W는 BJYJ 서메이션이고, X는 N개, W는 M개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의 코베리언스를 구해볼까요? 자, XN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코베리언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분배가 돼요. 음, 됐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1과 BM 부분이 만났다고 치면 상수 나오니까 A1 BM 코베리언스 X1 YM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모든 가능한 I, 모든 가능한 J에 대해서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서메이션 해버리면 된다는 거. 됐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베리언스면 코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인데 이 양쪽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코베리언스 오브 A1 X1 플러스 N까지 그 다음에 또 N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볼게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거냐면 자 보세요. 일단 같은 것끼리 매칭이 될 수도 있겠죠. A1과 X1이 짝지어질 수도 있고 뭐 AN과 XN이 짝지어질 수도 있고 이건 N개가 나오겠죠. 경우가 그러면은 I는 1부터 N까지 AI의 제곱의 코베리언스 오브 같은 거니까 그냥 베리언스 X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게 짝이 지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A1과 AN이 짝지어진다고 하면 결과물이 A1 AN 코베리언스 X1 XN이 될 거란 건 당연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오죠. AN과 A1이 짝지어졌을 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한 거예요? J가 I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A1 AN일 때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몇 개씩 나오니까 두 개씩 나오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겠다라는 됐죠? 그 다음에 X1부터 XN까지가 다 두 개씩 짝지었을 때 인디펜던트 하다면 그러니까 X1과 XJ는 다 인디펜던트 한 거예요. 당연히 서로 다른 애들이어야겠죠? 같으면은 I랑 J가 같으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코베리언스 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 인디펜던트랑 코베리언스 0이다라는 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거는 그냥 뭐 직접 보시고 여기까지 하는 거 맞죠? 바이노미얼까지. 자, 베르누이 트라이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노테이션으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베르누이 분포가 뭐냐면 자,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은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한번 했을 때의 분포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짧게 쓸게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은 무엇인가? 베르누이 트라이얼은 확률 P로 성공. 자, 여기서는 1로 표시해요. 1. 그 다음에 확률 당연히 P가 아닌 거니까 1-P로 실패. 이건 이제 X가 0. 인 트라이얼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과가 베르누이 트라이얼은 결과가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여야 돼요. 상호 그거인. 그러니까 A거나 A가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success거나 아니면 failure거나 중간 단계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게 베르누이 트라이얼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반화한 게 뭐냐면 이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 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표기를 하나 y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의미가 뭐냐?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은. 인디펜던트한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n번 했을 때 성공 횟수예요. 이게 바이노미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도 베르누이 트라이얼이거든요, 일종의. 왜냐하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처음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뭐 다섯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서로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동전 던지기를 우리가 뭐 다섯 번 하면은 B 5, 뭐 0.5 우리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게 핵심이고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여러 번 한 거가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 거고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베르누이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베르누이 분포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B 1, P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당연히 우리가 고등학교 배웠잖아요. Y가 베르누이 분포일 때 평균값은 NP고 분사는 NP1-P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N이 1이니까 요 공식이. 그렇죠? 그 다음에 PDF로 볼까요? 자, 베르누이 분포가 있을 때 얘는 어떻게 되죠? X가 1이면 P, X가 0이면 1-P. 그럼 이거 일반화해요. 바이노미얼로. N choose Y, P의 to the Y, 1-Pn to the N-Y가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자, 총 n번을 했어요. 총 횟수는 고정이고 총 횟수는 n번으로 고정인데 이제 이 상태에서
P가 그러니까 성공한 게 Y번 있대요. 그러면 실패한 건 n-y번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우가 예를 들어서 Y가 1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띄엄띄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Y계의 1과 n-y계의 0을 permute 해주는 경우의 수가 이거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근데 이게 요거랑 똑같죠. 고등학교식 노테이션을 쓰면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PDF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P가 Y번 나오는 게 1이 Y번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아니라 n출수 Y만큼 개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MGF를 구해보면 MGF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X가 지금 바이노미얼로 주어진 거고. 그러면은 일단 모든 가능한 경우 X로 가능한 거는 n번 했을 때 성공했으니까 빵번일 수도 있고 최대 n번이겠죠.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X의 값은 0, 1, 2, 3, 4, 5, 6, 7, 8, 9부터 n까지다. 그럼 이 상태에서 expectation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일단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x니까 그게 바이노미얼 분포잖아요. 거기에 PDF를 옆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MGF 식을 만드는 거에서는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2의 TX승을 PX승과 합쳐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해봤더니 얘가 나왔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이항 정리. A 플러스 B의 n제곱은 0부터 n까지 요 공식이죠. 그쵸? 근데 얘랑 뭐가 달라요? A 자리에 P2의 T승, B 자리에 1-P, 그 다음에 이제 I가 X고. 그러니까 이 좌변이랑 같아야 되니까 P2의 T승 플러스 1-P 전체의 N승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 미분을 한번 하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N 내려오고 N-1로 바뀐 다음에 체인 룰에 의해서 괄호 안에 curly bracket 안에 있는 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1-p분 날라가고 p의 2의 t승만 미분하면 되는데 그냥 얘는 그대로죠. 그래서 이거 하나 붙는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미분은 이건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0 넣었더니 뭐 이렇게 나왔다. 예. 아 이거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그냥 0 넣었을 땐 뮤가 아니라 한번 미분해서 0 넣어야 뮤죠. 그냥 0 넣으면 1이죠. 그쵸? 이 저는 헷갈려도 되는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죠. 그쵸?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어, 자, XI가 예.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기들끼리 인디펜던트 하대요. 자, 우리가 IID랑 인디펜던트를 헷갈리는데 IID는 인디펜던트 하면서 어떤 조건까지 추가가 돼야 되냐면 같은 분포여야 돼요. Identically distributed. 근데 지금 보면은 i가 바뀌면은 여기 있는 ni 값도 바뀌니까 identically distributed는 아니죠. 그냥 인디펜던트한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y를 xi들을 다 더한 거라고 하면 y의 분포가 어떻게 된다? 그냥 n만 늘어난다. p는 같으니까 그런 이항 분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해봤더니 y의 이제 MGF를 구해본 거죠. y의 MGF를 구해보니까 인디펜던트 하니까 요 쪼개질 수 있잖아요. 평균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쪼개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각각 하나에 대한 MGF를 알죠.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
이 브래킷 안에는 i가 없으니까 이거를 i가 1일 때부터 m까지 곱하면 그냥 요 지수 부분이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요거에 대한 MJF인데 그래서 이게 y가 이걸 따르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죠. 그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여기도 시험범위죠. 모르겠어요.